어쩌다 그녀를 믿었을까 그 한순간이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고백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김지현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관계 하나가 얼마나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만나는 순간 인생 종치는 여자들의 특징, 그 심리 패턴과 위험 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이 중 몇 가지에 해당된다면 관계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잠자리에만 집착하는 여자, 감정은 없고 몸만 남았다. 처음엔 설렜습니다. 연락도 자주 오고 표현도 과감하고 무엇보다 스킨십에 거리낌이 없던 그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와의 만남은 늘 그 후로만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남성 박모 씨는 이혼 후 오랜만에 만난 한 여성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자주 만들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했죠. 처음에는 요즘 여자들은 솔직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시간보다 잠자리를 갖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그녀는 감정 이야기를 피하며 늘 그런 건 나중에라고 말했죠.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의 쾌감이 필요했던 건가. 박 씨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남자에게만 상처로 남는다는 겁니다. 감정이 없는 육체적 관계는 중년 남성에게 성취가 아니라 공허만 남기죠. 그녀는 만족했을지 몰라도 그 후 남겨진 박 씨는 오히려 허탈함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의 스킨십이 많다고 해서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특히 감정 교류가 부족한데도 잠자리만 반복된다면 그건 분명히 경고 신호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자를 계속 만나다 보면 몸은 가까워지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잠자리에만 집착하는 여자와의 관계는 결국 감정 없는 섹스에 지친 남자 하나만 남게 됩니다. 처음 만난 날 바로 술자리, 속전속결 여자의 함정. 처음 만났는데 어느새 우리는 새벽까지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중년 남성들에게 이 패턴은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최모 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한 여성과 처음부터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첫 대화에서 술 좋아하세요? 라는 말이 오갔고 그날 저녁엔 이미 와인바에 앉아 있었다고 하죠. 그녀는 거침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리드를 했고 장난스러운 스킨십도 거리낌이 없었죠. 최 씨는 이런 여자 처음 봤다며 설렘을 느꼈지만 그 이후 만남은 예상과 달리 단 한 번 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락도 점점 끊겼고 그녀는 그날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다고 하죠. 이런 여성들의 특징은 지금 이 순간만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의 깊이보다는 분위기와 흥분에 휩쓸리고 속전속결로 감정선을 흔들다가 흥미가 식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버립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녀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그 밤이 여러 개 중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한 번의 감정 상처가 더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만난 날 술로 감정을 끌어올리는 여자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돌아설 수도 있다는 사실. 그녀의 속도에 휩쓸려선 안 됩니다. 감정 없이 속전속결로 움직이는 여자, 그 관계는 분명 남자만 상처 입는 게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3. SNS에 모든 걸 올리는 여자, 관계도 전시한다. 중년 남성에게 SNS는 그저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일 수 있지만 일부 여성에게는 관계의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는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무대가 진짜 감정이 아닌 이미지 관리일 경우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조 씨는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활발한 성격이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자신의 얼굴이 그녀의 인스타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오늘도 좋은 하루, 해시태그 내 남자, 해시태그 심쿵데이트. 이런 해시태그와 함께 말이죠. 그녀는 매번 사진을 찍었고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카메라부터 꺼내 들었습니다. 심지어 다투고 난 직후에도 그래도 사진은 찍자며 웃는 얼굴로 포즈를 취하더랍니다. 조 씨는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둘만에게 아닌가? 그녀에게 있어 연애는 사랑이 아닌 팔로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콘텐츠였던 겁니다. 이런 여자들은 진짜 감정보다 좋아요와 댓글에 더 반응합니다. 관계가 진지해질수록 자신만의 공간이나 사적인 대화가 공개되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남자는 점점 연애 대상이 아니라 홍보용 소품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국 감정은 소모되고 관계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SNS에 모든 걸 올리는 여자는 자신의 일상뿐 아니라 당신의 사생활까지 허락 없이 노출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성과의 관계는 진짜 사랑이 아닌 누가 더 잘났나 경쟁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4. 남자친구가 있어도 연락하는 여자, 외로움을 무기로 삼는 타입. 사실 남자친구 있어요. 근데 오빠랑 얘기하면 너무 편해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산에 사는 63장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만 연락은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톡을 보내고 늦은 밤 전화까지 해왔죠. 장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이성으로 대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녀는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친구라는 명분 아래 사적인 감정 토로, 외로움에 대한 호소, 때로는 따뜻한 말과 심야 술자리 제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여성은 외로움을 무기로 삼습니다. 관계를 맺는 이유가 애정보다는 자신의 감정적 허기를 채우기 위함인 경우죠. 그녀는 한 명의 남자에게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과 감정선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정서적 보상을 얻습니다. 문제는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사랑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인가? 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관계를 선택한 게 아니라 감정 채움을 선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여자. 그녀의 본심은 연애가 아니라 감정 소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사람보다 관심이고 당신은 그 관심을 잠시 채워주는 정서적 도구일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5. 남 탓이 생활화된 여자, 피해자 코스프레의 진실. 나는 늘 당했어. 나쁜 남자들만 만났지. 처음엔 이런 말이 안쓰럽게 들립니다. 보듬어주고 싶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하지만 그게 패턴이 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김 씨는 한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화의 절반 이상이 전 남자친구 욕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 폭언을 했다, 돈을 빌려갔다. 듣는 내내 김 씨는 그 남자들이 괘씸하다고 느꼈지만 며칠 후 알게 된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은 언급하지 않았고 모든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 돌렸던 거죠. 심지어 김 씨와의 첫 다툼에서도 이래서 남자들이 다 똑같다니까라며 울컥하던 그녀.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성은 문제 해결보다 피해자 코스프레가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요. 이런 여성은 자신이 항상 약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방의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논리나 대화보다는 감정 호소로 상황을 이끄는 방식이죠. 문제는 이런 관계에선 남자가 항상 가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작은 오해도 사소한 말실수도 모두 상대방의 상처로 포장되면서 남자는 점점 위축되고 결국 자신의 감정조차 표현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남 탓이 생활화된 여자는 감정이입을 유도해 연민을 얻고 그 연민을 무기로 삼아 관계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녀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단순한 불운이 아닌 습관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6. 눈물로 협박하는 여자 감정 컨트롤 무기화.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다툼 중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라는 말.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면 모를까 매번 이런 식이라면 그건 분명 감정 조종입니다. 서울에 사는 59세 이 씨는 연하의 한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다 정말 난감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조금만 단호하게 말하면 그녀는 눈물을 쏟았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은 너무 차가워요라고 말하곤 했죠. 이 씨는 점점 입을 닫게 됐고 자기 주장을 표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강하게 나가도 그녀의 눈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여성은 감정을 무기화합니다.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는 여자의 눈물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상처를 줬나? 라는 죄책감을 유도합니다. 그 감정 틈을 파고드는 여자. 그녀는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가 되고 당신을 가해자로 설정합니다. 그 결과 남자는 늘 조심하고 눈치를 보며 자신의 감정을 눌러야 하는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눈물이 많은 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눈물이 진짜 감정이 아니라 전략일 때입니다. 그녀가 울고 나서 항상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간다면 그건 이미 감정의 주도권이 당신에게서 그녀에게 넘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눈물로 협박하는 여자와의 관계는 결국 표현하지 못하는 남자 하나만 남기고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결과를 남깁니다. 7. 돈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바뀌는 여자. 사랑 얘기를 하다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죠. 그녀의 눈빛이 살짝 바뀌는 걸 느끼셨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57세 정모 씨는 조금은 외로운 중년의 나이에 다정하고 활달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늘 밝았고 관심도 많이 표현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화가 돈에 가까워질수록 더 적극적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도 일하세요? 그 나이에 자가 있으신 거 보면 능력 있으시겠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들리던 말이 며칠 뒤 요즘 사정이 좀 어려운데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지갑을 열게 됐고 함께하는 식사도 술자리도 모두 자신이 부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돈을 요구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의 경제력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대화 곳곳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바뀌는 여자는 관계 자체보다 혜택에 집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이용해 이 남자는 내가 조금만 말해도 움직이는구나라는 신호를 읽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연인이 아닌 스폰서가 되는 겁니다. 진심 어린 관계라면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감정의 진폭으로 가까워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돈이 관계의 중심에 놓이면 그 사랑은 애초부터 무너질 운명이죠. 혹시 그녀와 대화를 나눌 때 주제의 절반 이상이 돈, 재산, 경제적인 것들이라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무언가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8. 내 얘기는 안 하고 질문만 던지는 여자. 오빠는 결혼 언제 하셨어요? 자녀는 몇 분이세요? 퇴직은 언제쯤 하셨나요? 이렇게 묻는 그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시죠? 서울에 사는 60세 김모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말 말을 잘 이어갔고
관심도 많은 듯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그녀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취미도 가족도 일도 모든 게 물음표로 남았다고 합니다. 반면 그녀는 김 씨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이런 여자는 정보 수집가입니다. 상대를 파악하고 그 정보로 관계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목적을 가질 수 있죠.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감추면서 상대에게만 모든 걸 털어놓게 만들죠. 이런 관계는 굉장히 비대칭적입니다. 남자는 진심을 다해 마음을 열었지만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당신의 이력과 환경을 정리해 놓았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질문만 쏟아내고 자신의 이야기는 피한다면 그건 애초에 진정성이 부족한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얘기는 감추고 당신의 정보만 챙기는 여자. 그녀는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조건을 따지고 싶은 걸지도 모릅니다. 그녀와의 대화가 점점 면접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그 관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처음엔 따뜻하고 설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유형의 여성들, 그 누구도 처음엔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감정이 더 앞서죠.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심리는 당신의 정서와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관계, 진심이 오가는 건강한 이성 관계를 위해 지금 이 순간 경계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